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요, 산업단지 내와 산업단지 외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단지는 우리가 보통 산업단지 계획입지라고 해요. 계획입지. 그리고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그냥 개별입지라고 말합니다. 산업단지는 보통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도시형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개별입지라고 말해요. 지금 서울에서 말하자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아니죠. 예, 지금 가장 이제 핫 플레이스인 구로동, 가산동은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하고는 다른 부분이 산업단지에 제출하는 서류가 입주체계라는 것이 좀 까다롭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입주 체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업단지에 모두가 입주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공장하고 지원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건축물 대장상 공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공장에 입주하는 모든 소유주도 입주 체결을 해야 되고요. 임차인도 입주 체결을 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분양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전매를 받아도 마찬가지고 경매를 받아도 마찬가지고 임차를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입주 체결을 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입주 계약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입주 계약 신청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 계약 신청서 외에 사업계획서라는 거 써야 돼요.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사업계획서가 아니고요. 양식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 그걸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입주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입주계약서 양식에다가 그 두부가 있는데 그걸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중요한 것은 입주 체결은 할 수가 있는데요. 실사를 나와요.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실사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사를 해야지만 거길 통과해야지만 나중에 임대사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산이라는 것이 실사용자를 위한 상품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임대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실사용자가 사용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이 상품을 내가 사보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래서 그 일부를 임대 놓는 것이 예전에 허용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은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사업 지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고 산단에 임대전환 신고를 하고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 개시 신고는 일종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공장 등록 절차고요. 제조가 아닌 비제조업은 사업 개시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나오면 제조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제조가 아닌 비제조로 신청하신 분들은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하시면 나중에 임대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입주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일단은 입주계약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고요. 그리고 입주심사를 산단에서 하고요. 그리고 입주계약 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장으로 보면은 제조에서는 공장 설립 완료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장 설립 완료 신고는 제가 그 정의와 그 목적, 근거가 있는데 어쨌든 공장 설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개시 신고는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도 그거에 대한 정의와 목적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할게요. 자, 그러면 공장 설립 절차를 볼게요. 공장 설립 절차 보면 이거는
공장 설립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그 신고서를 접수하는데 그 신고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는 한 대여섯 장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직원 수가 몇 명이다. 매출은 얼마 정도 한다. 그리고 제조는 이런 형태로 제조를 할 것이다. 그리고 PC는 몇 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 양식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요 제조 형태의 사업계획서 형태대로 공장 등록을 하는 거고요. 이게 아니고 제조가 아닌 사업계 신고도 이건 똑같아요. 제가 두 장을 다 만들어서 설명드리지 않는 거는 똑같은데 하나는 제조 형태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사업개시 형태를 하는 거예요. 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이 설명서 보면은 산업단지 입주 신청 확인서가 있어요. 이거 작성하는 거예요. 요 양식에다가 몇 평 쓰고 우리 회사는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떤 회사를 입주하는 거고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서류에 의거에 작성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운받아 보면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샘플로 비제조업 사업계획서를 여기다 놔드렸는데 이 부분 보시면 이 내용에도 업체 현황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장 현황 작성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서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류 작성하고 다음 장에 보면 공장 제가 그려놓은 거였는데요. 공장을 또는 사무실을 어떤 형태로 쓸 것이냐 그 자기가 쓰고자 하는 형태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책상 몇 개, PC 몇 개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다 이런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요새 이제 여기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뭐 간단하게 꾸며서 서류를 쓰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요구하는 서류가 이거 이외에도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말하자면 매출 서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거기서 사업을 할 거면 지금까지 어떤 업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왔다라는 매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고용보험 들었던 그 증거, 그게 좀 필요하고요.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 그 용역거래 서로 하면서 계산서 발행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서류까지 요즘 같이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꾸며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제대로 서류를 잘 갖춰서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사업했었고 지금도 여기 와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서류까지 제출하고 또 진짜 실사를 나왔을 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하는구나. 네. 그래서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등록은 내가 다른 건물 일반 공장에서 어렵게 받았던 공장 등록을 그냥 아주 간편하게 여기서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 등록을 하면 그냥 공장 등록한 것을 완전 간주해 주기 때문에 어떤 조달 업무를 하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무슨 일을 하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사업개시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지금은 사업개시 신고하고 쓰지만 나중에 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이제 취득하는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냥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신고 안 하고 쓰는 회사들도 있긴 있겠죠. 그런 회사들은 실제적으로 걸리게 되면 이제 퇴출 명령 나옵니다. 임차인 퇴출시켜야 되고, 그리고 소유주는 이제 뭐 과태료 나오고,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어쨌든 쓰다가 나중에 팔려고 하잖아요. 팔려고 할 때 팔 수 없습니다. 그냥 사업개시 신고를 안 하고 팔 수 없습니다. 공장 등록 안 하고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직접 쓰는 형태로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매매할 때 처분신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처분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그걸 매수한 매수자가 그걸 또 제출을 해야지 자기 공장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처분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처분신고서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처분신고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회사한테 처분 신고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장 등록을 안 했던 회사한테 처분 신고서를 해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임대를 놨었다 할지라도 팔 때는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쉽게 넘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직접 사용자가 분양을 받아야 되고 직접 사용자가 이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처분 신고가 아니고 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분 신청은 뭐냐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는 공장 등록도 안 했고 사업 개시 신고도 안 했는데 이건 좀 팔아야 돼. 근데 처분 신고서도 지금 산단에서 안 해줘. 그런 경우는 처분 신청 공고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예 못 파는 것이 아니고 산단과 협의해서 실제 들어간 가격에다가 그동안 뭐 이자 금액 얼마 합쳐서 산단은 산단대로 감정평가를 내고요. 우리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별도로 감정평가를 내서 그 중간 가격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가격으로 해서 이 부분을 공고를 냅니다. 산단에다가 처분 신청 공고를 내서 적격한 매수자가 나오면 그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 파는 건 아니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처분 신청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처분 신고서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단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산단이 아닌 지역에서는 공장 자체를 실사용자가 분양을 받아야 되지만 실사용자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부분을 그냥 임대사업으로 변경해서 임대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단 내에서만큼은 실사용자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산단이 아닌 지역에서 공장 등록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산단에 가서 공장 등록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도 그 지역 경제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시면 거기서 또 서류가 있어요. 산단과 같은 서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공장 등록 신청을 하면 산단 이외의 지역의 공장도 공장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항을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는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 부분은 거의 편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나중에 매매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사를 통해서 공장 등록을 하거나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지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분 신청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절차를 통해서 처분 신고서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산업단지 내에서 일해보지 않은 중개사들은 거의 모릅니다. 산업단지 이외에서 그냥 또는 그냥 돌아다니는 분양사원을 통해서 분양받으셨다고 하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산업단지 내에 내가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취득하거나 사옥으로 쓰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상담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산단 내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냥 투기를 조장하거나 하는 형태가 아닌 그냥 비교적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산단 내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면 정확하고 좋은 물건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뭐 세제 혜택이 있다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날게요.